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KL 센트럴역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버거킹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갈 거예요. 산에 갈 건데 정상의 높이? 정상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지까지가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 갈 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산을 걸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 제가 방문하게 될 곳은 겐팅 하일랜드라고 하는 곳이고 쿠알라룸푸르에서 북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라서 버스를 타고 가게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총 2편으로 구성을 해볼 예정이니까 같이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겐팅 하일랜드는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실까요? 렛츠고! 네,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 있는 부킷빈땅 쪽입니다. 랏10 쇼핑몰이고요. 지금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침 7시 30분인데 어둡죠? 그리고 바닥에 젖어 있는 걸 보면은 네, 비가 옵니다. 오늘 산에 가려고 예약해놨는데 비가 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시기가 건기와 우기가 겹쳐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비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해온 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서 제대로 즐길 수 없다는 게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KL 센트럴이라는 역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오, 비가 더 오는데? 일단 역까지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부킷빈땅에서 KL 센트럴 역까지는 요 연두색 라인으로 가볼까 합니다. MR 라인이라고 써있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부킷빈땅이고 KL 센트럴 플랫폼 2 쪽으로 가면 되겠죠. 정거장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자기 부상 열차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지 않을까. 지금 시간이 9시 버스를 예약해놨는데 7시 40분쯤 됐단 말이에요. 조금 서두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갔을 때 또 버스 타는 곳을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티켓은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KL 센트럴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킷빈땅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자기 부상 열차로 알고 있었는데 진동이나 소음에서 이게 자기 부상 열차가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부킷빈땅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5 링깃이었으니까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하죠. 확실히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전철이나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은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만 여행하시겠다 하신다면은 뭐 꽤나 많은 돈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모든 장소가 모든 역과 연결이 되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내가 그랩을 이용하지 않고 여행을 한다 하시면은 어느 정도 걸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저는 이제 KL 센트럴역에서 버스 터미널로 바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 와가지고 잘 모르겠긴 해요. 일단 겐팅 아일랜드 가는 버스 터미널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물어보러 가고 있어요. 이 안에는 쇼핑몰도 있는 것 같아요. KL 센트럴 안에는. 그래서 가게들이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오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이제 물어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 센트럴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 같던데 여기가 지금 뉴 센트럴 같거든요. 저기 보면은 간판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버스 터미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공항 가는 버스 터미널과 같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더 뒤져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MRT, KTM 이런 열차를 타는 쪽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넓네요.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종류의 열차 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익스프레스 같은 것도 보이고 라피드 KL 이런 것도 보이고 여기 진짜 뭔가 기차역 같은 느낌이 들죠. 햄버거 집도 있고 무슨 호텔 같은 데에 그런 안내 부스 같은 것도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적은 일단 열차가 아니고 버스죠. 네, 버스를 타는 곳부터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딜까? 이렇게 보면은 장소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것도 있는데
오, 잘 찾기가 어렵네요. 무덤으로 드디어 버스 타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열차 타는 곳에서 한층 더 내려와야지 있네요. 여기 버스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8시 한 10분 정도? 근데 버스를 타는 곳은 요 근처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9시 버스예요. 제가 예약을 미리 해왔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는 곳부터 좀 확인을 해놓고 뭐 시간을 좀 보내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근데 여기 터미널이라고는 해도 버스가 몇 대 없어. 그래서 일단 물어물어서 가보도록 하죠. 네, 드디어 겐팅 아일랜드 가는 버스 타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티켓 버스는 여기에 있네요. 저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 예약을 안 한 상태에서 온다면은 지금 보니까 11시까지는 네, 이미 다 표가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9시 걸로 예약을 해왔거든요. 만약에 원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으시면은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할게요. 어쨌든 버스 타는 곳 찾아놨으니까 약간 여유가 생겼네요. 좀 조용한 데 가서 쉬었다가 오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전에 뭐라도 좀 먹죠. 버거킹에서 먹을까 하고요. 여기 아침 메뉴가 있네요. 아침 메뉴로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해외 나와가지고 햄버거집 가는 거 좋아해요. 그 나라만의 메뉴들이 있거든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잠깐 먹고 가죠. 네,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콜라 그리고 감자튀김 조금. 요게 이제 치킨 크루아상 위치라고 하는데 이제 크루아상 빵을 이용해서 만든 샌드위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10링깃이 안 돼요. 이게 9.5링깃이니까 3,000원 꼴 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저렴하게 한 끼를 먹을 수가 있는데 작아요. 남자 기준으로 이제 손가락 한 줄 크기인데 저는 손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햄버거는 좀 작아 보입니다.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네,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가 내부도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없습니다. 치킨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보니까 치즈 이런 것도 좀 이제 소스 같은 걸로 뿌려져 있는 게 확인이 돼요. 네, 맛있게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요거는 제가 쇼츠를 안 올릴 거니까 지금 좀 먹어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다. 와퍼 주니어보다 더 작아요. 맛있네. 근데 잘못 준 것 같은데 난 치킨 시켰는데 안에 베이컨이 들었어요. 비프. 가서 따질까? 근데 이미 한 입 먹어서. 그리고 비프가 조금 더 비싸.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먹으면 완전 럭키 비키 아닙니까? 그쵸? 요즘 말로. 일단 먹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판단하도록 하죠. 뭐 돈을 더 내든가. 근데 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짭짤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소스도 이렇게 칠리도 주고 케첩도 주고 뭐 다양하게 뿌려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맛있어요. 네, 아침 식사도 했겠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해볼까요? 저는 지금 겐팅 하일랜드로 가려고 여기 KL 센트럴 역에 나와 있는 거죠. 버스 타고 갈 거고요. 제가 처음 가보는 곳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장소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랩을 타고도 가시곤 하는데 인원이 많다면 그랩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이제 혼자 다니는 경우에는 그랩으로 가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버스로 가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데 제가 아까 버스 터미널에서 이런 얘기 들었었죠.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그 버스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이 예약한 사이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도 이제 장거리를 이동할 때 말레이시아 안에서 열차보다 버스를 좀 더 선호하게 되긴 할 텐데요. 여기 12고, 12go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플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상관없어요. 사이트도 있고 어플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어플을 띄워드려 볼게요. 요걸 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이 12go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의 버스편까지 다 알아볼 수도 있고 예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은 그런 사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써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 가지고 아마 버스를 타게 될 텐데 제가 아까 버스 터미널 내려갔을 때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요거 제가 프린트 해왔는데 요걸 가지고
탈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QR코드가 써 있거든요. 그 QR코드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그 바우처를 저장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12고로 예약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그 바우처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버스 티켓을 한 8,000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탑승을 해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겠죠. 지금 다시 버스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전 9시에요 9시 버스인데 아직 버스가 보이지 않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9시 버스를 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와, 대기는 점점 늘고, 말레이시아가 열차나 버스 딜레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바로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 들어오는 버스가 요거네. 9시 출발 버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9시에 들어오는 버스였나봐요. 자, 이제 이걸 타고 인도로 올라온다. 사람들이 타고 있네요. 여러가지 의미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는 1-2 배열이네요. 나름 리무진 느낌. 그리고 제가 9번석인데 8번석에 앉았어요. 딱히 좌석 번호 신경 쓰고 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약할 때 번호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선착순 느낌이 강합니다. 뭐 어때요? 상관없죠. 저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버스를 타고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딱 걸리네요. 1시간. 네, 지금은 10시고요 일단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돌아가는 버스를 타는 곳도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는 게 좋겠죠. 만약에 버스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버스 티켓을 구매를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돌아오는 버스도 예약을 했으니까 그 과정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겐팅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하나의 복합적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조트도 있고, 그리고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카지노 같은 것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아울렛도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쭉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놀이동산도 가볼 수 있으면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 괜찮을까 혼자 왔는데 두려움도 앞서고 그러네요. 저기 주황색 모자 쓰시는 분들은 단체 여행 고객인 것 같고, 학생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쵸? 이쪽에 보면은 CU 있고요. CU 되게 반갑네요. 식당 있고, 저 너머로가 이제 겐팅 하일랜드 프리미어 아울렛으로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아울렛은 나중에 가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케이블카를 탈게요.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는 올라온 것 같거든요. 꼬불꼬불꼬불꼬불. 근데 이제 목적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를 타는 데까지 시간이 남아요. 나중에 돌아가는 버스는 6시가 좀 넘어서 제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CU랑 패밀리마트가 붙어있네. 나름 자랑스러운데? 케이블카라고 써있는 곳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탑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케이블카를 타러 가겠습니다. 저기 움직이죠. 저는 이거 12고 버스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 티켓 값과 그리고 케이블카 티켓 값이 한꺼번에 한 8,000원대 정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와, 학생분들이랑 같이 타게 생겼어. 일단 타고 올라가서 보고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뭔가 학교 소풍인 것 같죠? 학생들끼리만 태워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탄 거 올라가고, 저는 지금 학생들 사이에 꼽사리 꼈다가 혼자 탔습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는 장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놀이동산이 있다 보니까 소풍 같은 걸 하기도 좋은 것 같고, 막 케이블카 타는데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고, 저도 찍히는 줄 알았네요, 순간. 여기 겐팅 아일랜드를 하루 만에 다 보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원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뭐 놀이동산도 있고 볼 게 많잖아요. 리조트가 껴있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도 되니까
좀 시간을 여유롭게 잡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아마 케이블카가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역이 있었어요. 친스위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원은 내려갈 때 한번 구경을 해 보도록 하죠, 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길은 계속 따라서 올라가면은 뭐 나중에 유원지가 나오고 하겠죠. 그래서 유원지 들어가서 조금 놀다가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 다음 편 영상에서는 이제 사원도 좀 보여드리고 아울렛도 좀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산 높은 곳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쌀쌀해요. 그래서 긴 바지를 입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내려야 할 도착지가 보이네요. 주변에 이제 유원지 같은 게 보이는데 약간 낡은 느낌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와우, 내부로 들어왔어요. 이야, 여기 안에도 쇼핑몰처럼 돼 있네. 와, 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되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층도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영화관도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일단 걷다 보니 먼저 카지노부터 발견을 했네요. 스카이 카지노라는 곳이 있고, 뭐 호기심은 있지만 안 할 겁니다. 카지노는 어차피 내부에 촬영도 안 될 뿐더러 이런 돈 쓰면 안 돼요. 네, 도박은 안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강원랜드처럼 말레이시아에서도 합법화된 그런 카지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려와 보니 오락실 같은 장소도 있고요. 게임 또 이런 거 좋아하죠. 제가 VR을 즐길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겐팅 아일랜드 내 놀이동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총 3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실내 구역인 것 같아요. 막 실내 구역은 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클룩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겐팅 아일랜드 티켓을 예약을 한다고 치면은 실내를 할 건지 야외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마담 투소 같은 그런 곳을 볼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금액이 틀려요. 근데 실내는 제가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애들 위주의 그 놀거리들이 많고, 바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실내 쪽은 그렇게 막 땡기는 느낌은 아니네요. 실내 쪽 놀이동산의 경우에는 따로 입장료를 끊지 않고도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롯데월드처럼 막 들어갈 때 돈 낸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뭘 탑승할 때마다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자유이용권 같은 걸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뭐 안 타더라도 구경은 할 수 있다. 회전목마 같은 게 있는데, 와, 화려는 한데 약간 무서운데, 여기 인형 같은 거라든지 말 같은 게. 여튼 여기는 조금 더 작은 회전목마도 있고, 확실히 여기는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그런 장소라는 느낌이 많이 들죠. 여기 실내 놀이동산 이름이 통칭해서 스카이트로폴리스인 것 같아요. 하늘 위에 있다고 스카이트로폴리스라는 이름을 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조명이 굉장히 화려하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국스러운데 조명이 화려한 걸 싹 빼고 둘러본다면 이 월미도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좀 더 둘러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 거, 다음 영상에서 또 마저 보도록 하죠. 겐팅 하일랜드의 야외 놀이동산을 놀고 나와보니까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놀이동산이 오픈 시간이 틀려요. 야외 놀이동산인 스카이월즈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여기 실내 같은 경우에는 오후 12시부터,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낮 12시가 넘어간 시간이라 그런지 놀이기구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많아져서 활기를 띠는 것 같아요.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시간에 따라서 오픈 시간이 다를 수 있다. 짚라인도 있어요. 오!
저는 짚라인에 대해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저거 저 안 태워주더라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겐팅 하일랜드 첫 번째 이야기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여기는 실내 놀이동산이죠. 와서 느낀 한 가지는 산 꼭대기에 이런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리조트 아니면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있는 게 다소 좀 신기해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낭, 베트남 다낭 갔을 때 바나힐이라는 그런 유원지를 갔었는데 거기보다도 규모가 훨씬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면은 조금 더 둘러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다음 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